저항선 53만 9천원 밑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긋습니다. 돌파하면 매수 타점입니다. 전날 예상한 매수 타점은 지지선에서 눌림 매수였는데 오늘 크래프톤이 갭 상승하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 타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제 돌파 매수하기로 결심했다면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곧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갈 옷을 갖춰 입은 상태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기다려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기다릴만 하죠. 그런데 잠시 방심했습니다. 곧 돌파할 것 같았지만 이렇게 빨리 돌파할지는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래프톤 매수 타점은 놓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당황해서 제대로 매수도 못하고 결국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약 1000만원 진입했으니까 호가 등락률로 보면 7만원 정도 손해보고 진입한 겁니다. 그래도 지켜보다가 매수했기 때문에 시세 초입에 진입하게 되어 매수하고 나서 곧장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잠깐 방심했다고 매수 시기를 놓치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갈 것 같은 순간이라고 판단이 들면 반드시 매수 버튼에 손을 올려놓고 잽싸게 물량을 낚아채야겠습니다. 차트가 궁금해도 들여다보면 안됩니다. 매수하고 나서 들여다보는 게 낫죠. 크래프톤 매수는 오늘 두 번째 매매인데요. 마지막 매매입니다. 오늘 하루 매매에 점수를 매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첫 번째 매매였던 맥스트는 흠잡을 데 없는 퍼펙트 매매였고요. 크래프톤도 매수 타점은 크게 나쁘지 않으나 조금 늦어서 마이너스 5점, 매도 타점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5점입니다. 크래프톤의 매수 타점 약간과 매도 타점 빼고는 전부 잘했습니다. 매도도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으로 잘했습니다. 특히 오늘 매매를 두 종목만 깔끔하게 했다는 것이 제일 잘한 겁니다. 시장 지수가 안 좋았죠. 하지만 주도주에서 정확한 타점에서만 매매하니까 수익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크래프톤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확인하고 저는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갑니다. 깔끔하게 두 종목만 매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날 매매 복귀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옳은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매매 복귀와 지켜보기입니다. 먼저 매매 복귀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매매 복귀는 중요한 매매만 콕 집어서 매매할 수 있게 나 자신을 재정비해 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잠 매매를 줄여주죠. 왜 잠 매매를 줄여주냐? 매매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이상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습니다. 매매할 때는 몰랐는데 매매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종목을 매수했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은 종목에 들락날락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종목 저 종목을 매수했던 것이죠. 매매 내역을 열어보면 한두 종목이 아니라 수많은 종목이 조회됩니다. 전부 매매하고 손실본 종목들이죠. 이건 매매 복귀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매매 복귀를 하지 않으면 체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별로 매매를 안 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종목을 매매합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몇 초, 몇 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 횟수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매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까먹는 것이죠. 10분 동안 짧게 스캘핑을 3번만 쳐도 벌써 3종목을 매매한 것입니다. 10분 만에 3종목을 매매하는 건 이렇게 쉽고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매매를 많이 하게 되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매매 복귀입니다. 매매 복귀를 하다 보면 눈으로 매매 내역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곧장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을 꽤 크게 봤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매매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종목을 매수하고 손실난 매매 내역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 횟수를 알아서 줄이게 됩니다. 왜? 손실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매매 복귀를 통해 내가 이상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켜보기입니다. 관심 종목에 내가 선정한 종목을 넣어두고 눌림 타점이나 돌파 타점을 지켜보다가 찰나의 순간에 매수합니다. 방금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지켜보다가 55만 9천원을 돌파할 때 매수했죠. 크래프톤은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이고 장 초반에 갭상승한 뒤 돌파 차트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다가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함께 따라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켜보기는 중요합니다. 매매 복귀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헛쏘고 하는 게 아닐까 의심도 들죠.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그런 의심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는 나를 보면서 먹히는 방법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매매 복귀를 하면서 내가 잡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둔 종목을 지켜보면서 상승 초입에 매수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단점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을 쓰고 노력을 들여야 하죠. HTS를 키면 종목이 뚝딱하고 나와서 수익을 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목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올 때 잡아채야 하죠. 때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면 적어도 한두 종목은 매매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매매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매매 기회를 주지 않아도 시야를 넓혀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매매 기회를 줘도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단위로 수익이 날 테니까 말이죠. 하루에 한 번 매매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매매하든 수익만 내면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확률이 떨어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목이 없다고 확률 낮은 매매를 해서 손실을 볼 이유는 없죠. 종목이 없다면 안 하면 됩니다. 종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한 달 동안 종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겠죠. 하루에 적어도 하나의 종목은 출현합니다. 매일매일 주도주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레이더들은 기회의 땅에서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붙여서라도 매매할 종목을 시장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기회의 땅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종목 하나를 선택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죠. 그날 하루 최고 주도주 딱 한 종목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한 종목에서도 손실을 본다면 그날은 어떤 종목을 매매해도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최고의 주도주에서만 매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도주라는 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A라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시장은 B라는 종목을 주도주로 선정했던 날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종목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의 종목을 찾다 보면 결국 수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크래프톤은 두 번째 저항선에서는 매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저는 카페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전날 카카오게임즈처럼 등락을 그리며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돌파하고 상승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락했죠. 지나고 보니 시장 지수가 아침부터 좋지 않았더라고요. 게임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었고요. 크래프톤의 매수 타점을 정리해보면 처음 발견할 때는 급격하게 저항선까지 오르는 걸 보고 기다렸습니다. 급격하게 오르면 저항 맞고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버텨주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크래프톤을 안 보고 다른 종목을 찾아봤죠. 그러다가 버티는 걸 확인하고 돌파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 하다가 매수 타점을 놓쳐버렸죠. 뉴스 기사 이상한 거 보다가 집중을 못하고 크래프톤 매수하는 타이밍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 것 같으면 반드시 매수 버튼에 꼭 손을 올려두고 찰나의 순간에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하고 나서는 전고점 56만 3천원, 전고점까지 깔끔하게 돌파했습니다. 믿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믿어보는 만큼 주가도 상승해줬죠. 내일 매매하기로 결심하고 지켜보게 되면 다른 종목을 매매할 기회는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의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종목을 매매할 기회도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을 매매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종목을 전부 포기해도 아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른 종목보다 내 종목이 더 좋으니까 내 종목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종목을 할 이유가 없죠. 다른 종목을 왜 하나요? 내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인데. 만약에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때 정말 주도주가 등장해서 화려하게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합니다. 그러면 후회 막심의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상한 종목을 매매하다가 주도주를 놓치고 수익 기회도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상한 종목에서는 수익도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매매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수익이 잘 안 나고 기회비용도 날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시작부터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종목을 둘러보는데 가장 강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종목이 없다면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주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서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장 초반부터 이상한 종목에서 매매하고 있으면 잘해야 수익이지만 보통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나중에 주도주가 등장할 때 오히려 자금은 쪼그라들어서 더 크게 매수하지도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본전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반면에 아침에 주도주가 보이지 않을 때 매매하지 않고 꾹 참고 기다린 투자자는 이후에 주도주가 등장할 때 자신있게 첫 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는 매매하면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도주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잘 참아서 원샷 원킬 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종목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할 점은 종목이 없다고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없다면 그 당시 가장 강해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매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강한 주도주에서 매매해야 하죠. 어중간한 주도주는 패스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엄격한 기준의 주도주가 등장할 때 잽싸게 올라타면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기회가 도래하면 순식간에 낚아채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중간한 종목은 손이 가서도 안 되고 심지어 눈이 가서도 안 됩니다. 어중간한 종목은 평생 볼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절대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강한 종목만 찾아다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지는 종목, 돈이 무시무시하게 들어오는 종목에서 매매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한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매매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센 종목에서 매매하면 됩니다. 강력한 종목에서 매매해야 하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하나만 매매하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인가? 시장 주도주인가? 여기서부터는 확률입니다. 내가 뽑아놓은 종목들 중에 누가 그날 시장 주도주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맥스트처럼 처음 보는 종목이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장이 끝나고 나서 차트를 돌려보면 누가 시장 주도주였는지 아는 건 명확하고 쉽습니다. 상승률이 높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 주도주죠. 하지만 매매를 하는 건 시세가 나기 전이죠. 시세가 나기 전에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확률로 베팅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을 때 믿고 베팅하는 겁니다. 저는 크래프톤을 믿고 베팅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크래프톤이 오늘 일 내서 무시무시하게 급등했다면 수익은 정말 컸을 겁니다. 아쉽지만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대박을 치는 날도 올 겁니다. 트레이더는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베팅하는 게 직업입니다. 오늘은 이 종목이 주도주였고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주도주일까?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죠. 정확하게는 내일 장이 끝나야 정답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돌파나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면서 나의 예측을 베팅해보는 겁니다. 오늘 주도주는 얘다. 이렇게 베팅해보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손절치면 됩니다. 타점이 눌림이나 돌파라는 정교한 타점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지 않고 빠르게 손절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예상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을 잘못 읽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종목의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트 자리는 어떤지 거래대금은 최근에 어떤지 알아봐야 합니다. 결국 종목 선정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종목 선정이 베스트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도 수익입니다. 왜? 결국에는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시원하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후속 매수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밀어올리는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종목 선정과 기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단연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만 완벽하다면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목 선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매수 타점을 정밀하게 해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날 최고의 주도주를 반드시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매수 타점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시장가로 지르면 됩니다. 알아서 올라갈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 항상 100%로 시장 주도주를 골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법을 사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눌림에 매수하고 돌파에 매수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최대한 바닥에서 살 수 있죠. 눌림은 말 그대로 바닥이고 돌파도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초기니까요. 그래서 매매 복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내가 주도주를 골라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 과연 주도주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아니었다면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매일매일 피드백을 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시장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매일 시장의 주도주를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시장의 주도주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게임 끝입니다. 시장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주도주를 알 수만 있다면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면 됩니다. 주도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밀하게 타점을 잡아서 매수하는 것이죠. 크래프톤 매매에서 잘못한 점은 매도 타점입니다. 올라가면 일부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전부 반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줬다가 뺐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수익을 보다가 본전에 손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자리임에도 손실을 본 것처럼 기분이 안 좋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심리적인 징후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야 합니다. 상승하는 초기에는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후 다시 전고점을 터치할 때는 이제 저항선이 어딘지 알 수 있죠. 바로 전고점이죠. 그래서 상승하고 나서 두 번째 저항선을 터치할 때는 일부 물량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건 쉽죠. 앞선 전고점 가격에서 매도하면 되니까요. 이런 연습을 해야 매도를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4분할 매도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에 도달할 때마다 일부 물량을 덜어내는 것이죠. 첫 상승 단기 고점에 한번 매도하고 두 번째 상승 단기 고점에 한 번 더 매도합니다. 이제 물량이 절반 남았죠? 그리고 횡보하면서 조정을 거치는지 추가로 3파동을 보여주는지 기다립니다. 단기 조정 후 재차 상승하려고 할 때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합니다. 이제 한번 매도할 수량밖에 남지 않았죠. 이 물량은 추가 상승하면 이제 시세의 마지막에 매도하거나 추가 상승 실패하고 하락하려고 할 때 매도합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매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종목의 힘이 약하다면 더 빠르게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목의 힘이 강하다면 4분할 매도를 하고 종목의 힘이 약하다면 한 번에 전량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도주를 잡았다면 한 번에 전량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이 쉽게 죽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호가창가 차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전량 매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종목은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종목을 잘 선정했다면 4분할 매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하면 일부 물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단기 고점에서 덜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내가 매도하고 상한가를 가더라도 일부 물량은 매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수 매도를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매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한번 대박나는 종목에서 큰 수익을 보겠다고 매도를 못하면 대부분의 종목에서 수익을 못 보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확률적으로 매매 횟수가 많은 건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는 종목들이겠죠. 끝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매우 희귀하고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매도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많은 횟수를 차지합니다. 매도하는 건 좋은데 매도 타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 고점에 저항받고 떨어질 걸 안다면 누구라도 매도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 부푼 희망을 갖고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서 버티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고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고점과 이전 차트의 저항선입니다. 선을 그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을 그어보고 가격이 저항선에 다가갈 때 호가창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다가 호가창이 이상하다 싶으면 곧장 일부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죠. 수익을 일부 챙기는 것이죠.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선에서 호가창을 보고 위험 징후가 감지될 때마다 일부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물량들은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 놓았을 겁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조급하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하고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하지 이 종목이 더 갈지 걱정하는 건 분에 넘치는 걱정입니다.
수익을 본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 빨리 매도해서 시세를 전부 즐기지 못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분할 매도를 하면서 단기 시세 끝자락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쫄아서 첫 단기 고점에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일부 물량을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 단기 고점의 매도, 두 번째 단기 고점의 매도, 조정 후 재차 상승하려고 할 때 앞선 단기 고점인 전고점의 매도, 남은 한 번의 물량은 추가 상승하면 시세 끝자락에 매도하거나 추세를 전환하여 하락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호가창이 이상할 때 왜 전량 매도하지 않는가? 호가창은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호가창에서 단기 고점 현상이 나타나도 다음 1분 캔들에서는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하락해도 조정을 거치고 재차 돌파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호가창만 보고 전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후의 시세도 염두에 두면서 일부 매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파동을 그리면서 오릅니다. 그리고 파동의 각 부분마다 호가창도 전부 달라집니다. 상승할 때는 돌파 호가창이 만들어지고 조정을 거칠 때는 눌림 호가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할 때는 돌파 호가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호가창은 변화하면서 주가는 서서히 파동을 그리면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1차 파동에서 호가창이 고점 징후를 보였다고 전량 매도하게 되면 뒤에 큰 시세가 나는 2차 파동, 3차 파동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호가창은 단기적으로 일부 매도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전량 매도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는 소리죠. 호가창은 금세 바뀌기 때문이죠. 못 갈 것 같은 호가창이어도 갑자기 큰 손이 시장가 매수를 때리면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곧장 상승 호가창으로 바뀝니다. 한순간에 한 명의 노력으로도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죠. 크래프톤은 고점을 맞고 추세가 꺾여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장 후반이 되니까 시세가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받고 반등해주길 기도하게 되죠. 지금 하락들이 눌림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분봉 차트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하죠. 추세가 꺾여서 내려간다는 소리니까요. 지금 가격에서 내려가면 내 평단가까지 내려올 텐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 안에 있는 것이지만 내 평단가를 찍는 건 상상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 매도하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돌파 상승하기 전에 저항선 밑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처럼 크래프톤도 지지선 위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실과 내 마음이 바라는 건 괴리가 있죠. 갭이 있습니다. 하락 돌파할 것 같지만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건 지지선이 강력하기 때문에 좀 더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지지를 받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지지선을 그어두고 돌파 하락할 때 매도하려고 했는데 매도할 틈도 없이 그대로 내려 꽂았습니다. 상상하기 싫었던 일이 벌어졌죠. 내 평단가까지 순식간에 내려오는 크래프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순식간에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도 순식간에 돌파해서 내려오네요. 욕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 소득 없이 매매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고집을 부리고 손절하지 못하다가 손실로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평단가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매도하지 못하는 심리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수익이 손실 전환될 때는 이런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수익이 얼마였는데 여기서 손실을 보고 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크래프톤은 순식간에 수익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버텼습니다. 제 매수 가격이 앞선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큰 박스권 관점에서는 제 매수 가격이 박스권 하단이고 한 번은 반등해 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봉 차트상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 상승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중이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오후장에는 게임주들이 전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모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카카오 게임즈가 급반등하는 것도 관찰합니다. 크래프톤도 반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버티다가 누군가 강하게 저항선 앞까지 시장가 매수를 하는데 잽싸게 절반의 물량을 정리합니다. 저항선을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곧장 매도합니다. 주식 투자는 잘못된 매매 습관을 변경해가는 과정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미세 조정하는 것이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습관은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무리하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관성이 있거든요. 내가 한 번에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을 바꿔야죠. 그러다가 까먹으면 다시 원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습관을 언제 다 기억하고 행동할 때마다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 복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복습하는 겁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나의 잘못된 습관을 분석하고 고치는 데 집중하면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매매할 때마다 생각나죠? 왜냐하면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맨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할 때도 당연히 떠오릅니다. 우리가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어디에 메모해두고 고쳐야지 생각하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왜? 메모해두는 순간 메모해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을 놓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죠. 메모하는 것보다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고치겠다고 생각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심지어 10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계속 생각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론 내일도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치려는 습관을 생각하지 않고 싶어도 자동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크래프톤이 반등할지 다시 꺾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도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크래프톤도 힘을 받고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같은 테마, 같은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정한 종목 하나만 관찰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분위기가 좋아야 내 종목도 잘 가는 것이죠. 5장에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모두 하락 추세를 그렸는데 크래프톤도 어쩔 수 없이 하락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에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가 장대 항목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순환매로 크래프톤의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섹터가 무너지니까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죠.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아래 호가를 깨는 큰 물량이 나온다면 곧장 던질 생각입니다. 이렇게라도 매도하면 수익을 챙기는 것이니까 심리적으로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해서 본전까지 온다면 그날 하루는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꼬이게 되죠.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큰 수익을 챙기지 못한 게 아쉽지만 지금 이거라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심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함께 매도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